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단 하루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가 휴일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휴일인데도 700명대가 발생한 건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이런 급증세에 증상이 있든 없든 누구든 무료로 전화번호만 묻고 검사해주는 임시검사소 150여 곳이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영하일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종일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천막이 길게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 학생,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서. 반대쪽에서는 하얀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역뿐 아니라 주요 환승역과 버스터미널, 대학가 등 수도권 150곳에 이 같은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 건물에 확진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밀접 접촉자로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받으러 왔습니다. 본인 이름을 적지 않아도 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양하게 20대도 있었고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광범위하게 검사해서 찾아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검사 방법은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 PCR 검사법이 많았지만 의료진의 판단과 본인 의사를 종합해 간편한 타액 검사나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빨리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됐습니다. 오늘 서울역 임시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만 700여 명.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 임시검사소를 운영한 뒤 유행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1,000명 넘던 수치가 700명대로 내려왔다고 꺾임새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리 두기에도 거리를 둘 수 없는 가족과 지인 사이 전파가 여전하다 보니 정부는 하루 950에서 1,200명이라는 새로운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탑골공원 근처에 음식점 공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만 지금까지 280명. 경기도 부천의 요양원에서도 2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1주 동안의 감염 경로를 분석했더니 집단 감염을 통해 확진되는 경우는 21%였고 다른 확진자와 개별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집단 감염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감염원은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주변 사람인 경우가 58%, 10명 중 6명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등 바로 옆 사람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직장이 가장 많은 그런 감염 경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 엿새 만에 처음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도 함께 줄어든 결과일 뿐입니다. 지난 일요일 하루 검사 건수는 주중보다 40%쯤 줄어든 2만 2천여 건에 불과해 평일인 지난주 금요일에 5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서 100명을 검사하면 새 4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는 1,2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료제 가운데선 임상 이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인 항체 치료제가 우선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한다면 국내 소재 공장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빨리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1차 유행 때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모였듯이 전국의 119 구급차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호텔, 학교 기숙사, 교회 기도원이 치료시설로 가세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119 구급차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대원들은 방호복이 담긴 박스를 배급받고 출동 준비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 이송에 비상이 걸렸고 소방청이 서울과 경기도에 구급차 45대와 인력 180명을 급히 소집하는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동원령의 도움을 받았던 대구에서도 구급대원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도 많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대구에서 많이 지원 가야 된다고 그냥 준비를 하고. 병상 확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모두 약 90%에 달하고 있고 중증 환자 병상은 서울에 5개, 경기도에 1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추가 확보하는 속도보다 환자가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한 곳씩 마련하기로 한 생활치료센터는 아직까지는 종로, 성동, 중랑, 강북, 영등포 이렇게 5곳에 들어섰습니다. 호텔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해 이번 주 안에 추가로 13개 자치구에 병상 1000여 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북병원과 서울의료원 강남본원에는 임시 컨테이너 병상이 곧 설치됩니다. 서울의 주택 구성은 아파트가 46% 등 공동주택이 70%에 달합니다. 확진자의 자택 대기가 길어지면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도 대학 기숙사 1000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긴급 동원 조치에 들어갔고 대형 개신교회 5곳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과 수련원 등 890실을 생활치료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가족과 지인 사이 감염에 가려져 있지만 종교단체의 집단 감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가 새로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됐는데 모임 금지 기간에 부흥회를 열었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6일.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문제였습니다. 정규예배를 제외하고 교회 내 모임과 식사는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9일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10월부터 시작한 부흥회 모임을 멈추지 않고 이번 달 3일까지 일주일에 4번씩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주간 부흥회를 진행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으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특히 이 교회 건물 3층에 위치한 성가대 연습실이 감염 확산 중심에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창문이 작아 환기가 어려운 공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른 데다 내부에서 라면 등의 음식을 먹은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부 성가대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만 가리거나 음식도리원이 쓰는 반투명 가리개만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예배를 진행하고 끝난 뒤엔 교인들과 악수 등을 하며 접촉을 이어간 교회 목사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회 신도 등 62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한 달은 교회발 연쇄 감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이번 확산세에는 겨울이라는 이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한테는 살기 좋은 차고 건조한 날씨인 반면에 사람들은 전보다 환기를 덜 시키는 내부 공간에서 오히려 활동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신천지와 광복절 도심 집회로 비롯된 두 번의 유행이 있었지만 이번 3차 대유행은 확진 규모가 가장 크고 기울기도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옆나라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겨울로 접어드는 북반구에서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춥고 건조한 겨울에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더 커집니다. 침방울은 평소 공기 중에서 2m가량 이동하지만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이 날아가 에어로졸 상태가 되면 최대 4.5m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오래 살아남아 멀리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르는 인원과 시간이 증가하고 밀집된 환경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최근 80여 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충남 당진 종교시설도 집단 감염이 거듭되고 있는 요양시설도 밀폐된 환경이 공통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겨울철 상황도 있고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민원 때문에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발병 규모가 상당히 컸던 걸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겨울철일수록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자동 환기 시설이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도 주기적인 환기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자의 경우에 분당 3,000개 정도의 바이러스 함유된 비말을 분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공기를 희석하는, 즉 환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도 2시간마다 자연 환기를 하고 가급적 맞바람으로 공기를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이들한테서 감염되는 이 개별 전파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영세한 자영업자의 생계에 치명타를 주는 3단계 격상이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 효과도 당장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2.5로 올린 효과가 아직 선명하지 않다면 나의 생활 방역 단계를 먼저 2.5에 맞추고 그 다음에 3단계를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